저는 한참 동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5년 넘게 가깝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요. 매주 만나서 수다 떨고 생일마다 선물 주고받고 SNS에는 서로를 태그하면서 우정을 과시하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빛은 차갑고 축하한다고 말하는데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고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혹시 제 착각은 아닐까?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몸이 먼저 감지하는 그 위화감 말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평생 연구한 심리학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이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에요. 그는 이것을 페르소나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당신을 몰래 미워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말이죠. 페르소나라는 건 뭘까요?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의 가면을 쓰고, 가족 앞에서는 든든한 자녀의 가면을 쓰고, 친구들 앞에서는 좋은 친구의 가면을 쓰죠. 이 가면은 꼭 필요한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연기는 필수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가면과 진심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클 때 생깁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가면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이에요. 질투, 시기, 분노, 열등감, 이기심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들을 억누르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밀어내버리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오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충고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10년 지기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방금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와,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친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거든요. 미소는 지었지만 입가가 굳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팀장 되면 야근 엄청 많다며? 괜찮겠어? 축하 인사 뒤에 즉각 불안감을 심는 말이 따라온 거예요. 여성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걱정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인가 하고요. 친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요즘은 관리직도 불안정하잖아. 책임만 늘고 월급은 별로 안 오르는데 뭐 그래도 축하해. 집에 돌아온 여성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축하받았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만 커졌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승진을 축하하지 않았고 겉으로만 그런 척 했을 뿐이라는 거요. 바로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친구는 겉으로는 나는 내 성공을 축하하는 좋은 친구야라는 가면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열등감을 느꼈죠. 왜 저 사람만 승진하지? 우리 같은 나이인데 같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투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질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나는 질투하지 않아. 단지 친구가 힘들까봐 걱정되는 거야. 나는 좋은 친구니까.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융이 말한 투사입니다. 투사란 자신 안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밖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안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씌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융이 말한 투사입니다. 투사란 자신 안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밖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안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씌우는 겁니다. 친구는 질투를 느꼈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질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승진한 여성이 앞으로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그렇게 하면 자신은 여전히 좋은 친구일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경우를 봅시다. 어떤 남성에게는 대학 동기가 있었는데 15년을 친하게 지낸 사이였어요. 함께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갔죠. 그런데 남성이 사업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기는 여전히 연락했고 만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묘한 말들을 했습니다. 사업 잘 되나 보네.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조심해야 될 텐데. 새 차 샀어? 멋지긴 한데 유지비 엄청 나오겠다. 집 넓은 데로 이사 갔다며? 관리하기 힘들겠는데. 모든 말 뒤에 근데, 하지만 그래도가 따라왔어요. 더 이상한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였습니다. 동기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걔 요즘 잘 나가긴 하는데 좀 변한 것 같아. 옛날엔 겸손했는데 이제는 자랑이 좀 심해졌어. 남성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성공한 후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동기는 자신의 그림자를 남성에게 투사한 겁니다. 동기는 질투를 느꼈어요. 같은 대학을 나왔고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왜 저 친구만 성공했을까? 이 질문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열등감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 감정을 밖으로 던진 겁니다. 나는 질투하지 않아. 단지 친구가 변해서 걱정되는 거야. 예전의 겸손한 모습이 그리워서 안타까운 거야. 이렇게 되면 동기는 여전히 좋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정을 유지하고 속으로는 친구를 깎아내릴 수 있죠.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면서요. 우리가 부정한 것은 타인에게 투사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면 뒤에 진심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융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감추려 해도 몸과 표정과 행동은 진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눈빛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을 볼 때 눈이 부드러워져요. 동공이 약간 커지고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죠. 이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사람의 눈은 달라요. 웃고 있어도 눈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은 안 웃는 거죠.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거나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이런 것들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 사람의 그림자가 새어나오는 순간이죠. 융은 이런 현상을 무의식의 누출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가면을 쓰려고 해도 무의식은 순간적으로 진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의 언어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반기는 사람은 당신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고 하죠. 하지만 속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몸이 뒤로 젖혀집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등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요. 이것도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몸이 나는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직장인의 경험입니다. 그는 동료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최근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냈고 그 이야기를 동료에게 했습니다. 동료는 와, 대단하다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몸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렸죠. 말은 축하했지만 몸은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직장인은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지 않구나라고요. 세 번째 신호는 타이밍입니다.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가장 기쁠 때 찬물을 끼얹어요. 승진 소식을 전하면 축하해.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라고 말하죠. 결혼 발표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이혼율이 높다더라 말합니다. 새 집을 샀다고 하면 멋지네. 근데 대출은 괜찮아라고 물어요. 이 패턴을 보셨나요? 항상 축하 뒤에 벗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림자가 당신의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당신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자신의 불행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무의식이 자동으로 그 기쁨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농담으로 포장된 독설입니다. 너 진짜 특이하다 또 그런 식으로 하네 역시 너답다 같은 말들이 웃음과 함께 던져지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당신의 옷차림, 말투, 습관에 대해 계속 놀리는 거예요. 문제는 반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당신이 기분 나빠한다고 표현하면 장난인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돌아와요. 이게 바로 투사의 교묘함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공격하면서도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믿거든요. 나는 그냥 친한 사이니까 농담한 건데 제가 유난 떠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여성에게는 5년 넘게 알고 지낸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는 만날 때마다 그녀의 외모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오늘 화장 너무 진한 거 아냐? 그 옷 너한테 안 어울리는데. 살 좀 찐 것 같은데. 항상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죠. 여성은 처음엔 웃어넘겼어요. 친한 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언니의 농담은 항상 그녀를 깎아내리는 방향이었거든요. 칭찬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가면 그건 좀 이라고 했고,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전에가 나았는데 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너무 말랐다 했고, 살이 찌면 관리 안 하냐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만족스러운 반응이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는 걸요. 언니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고, 여성이 예뻐 보일 때마다 자신의 열등감이 자극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나는 동생을 아끼는 좋은 언니야라는 페르소나를 유지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질투를 농담으로 포장해서 표출한 거죠. 나는 질투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잘 되라고 조언하는 거야. 다섯 번째는 당신의 성공을 축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이 좋은 성과를 냈다고 말하면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좋았어. 요즘은 그런 게 쉬워졌어. 같은 반응을 보여요. 당신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당신의 성공이 우연이거나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만들려고 해요. 융은 이런 반응을 그림자의 방어기제라고 불렀어요. 상대방의 성공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실패나 부족함을 직면해야 하거든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상대방의 성공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도 운만 좋았으면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한 남성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몇 년을 준비한 어려운 시험이었죠. 그 소식을 친구에게 전했더니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하해. 근데 요즘은 그 자격증 따는 사람 많더라. 경쟁률도 예전만큼 안 높고. 남성은 순간 맥이 풀렸어요. 자신이 몇 년간 쏟아부은 노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도 같은 시험을 준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남성의 합격 소식이 친구에게는 자신의 포기를 상기시키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내가 포기한 건 나약해서가 아니야. 그냥 그 자격증이 별로 가치 없어서야. 걔가 합격한 것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방어한 거죠. 여섯 번째는 당신의 좋은 소식보다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당신이 승진했다고 말하면 즉시 자신이 받은 더 좋은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요. 새 차를 샀다고 하면 자신이 알아본 더 비싼 차 이야기를 꺼내죠.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자신이 다녀온 더 먼 곳의 여행담을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항상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축하나 경청보다는 나는 더 잘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당신이 새로운 성과를 이뤘을 때 그 정도로 좋아해도 되나? 라는 식으로 반응하며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면 이건 비교를 통한 자아 회복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직면하는 대신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해도 나는 더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뒤에서 당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직접 대면에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당신의 단점이나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하죠.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걔는 원래 그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같은 말들을 슬그머니 흘립니다. 이런 일은 당신이 직접 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요. 대신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갑자기 거리감 있게 대한다거나 모임에서 대화가 어색해지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융은 이런 행동을 그림자의 사회적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확산시키는 거죠.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상사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른 부서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바뀐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팀의 한 선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걔 프로젝트 성공한 건 사실 팀원들 덕분이야. 근데 혼자 다 한 것처럼 행동하더라.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여성은 발표할 때 팀원들의 기여를 명확히 언급했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했거든요. 하지만 선배는 자신의 질투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 이렇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한 거죠. 여덟 번째는 당신이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힘내라는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도움은 주지 않아요. 성공했을 때는 잘 됐네라고 짧게 반응하고 금세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나 열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특히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들,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졸업식 같은 자리에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거나 참석하더라도
대충 인사만 하고 일찍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료라면 당신이 힘들 때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려고 합니다. 할 말은 했으니 내 할 일은 다 했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기뻐해 주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융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그림자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빛을 견디지 못해요. 당신이 빛날 때마다 자신의 어둠이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빛을 끄려고 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질투하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반응들이 당신이 가진 장점들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반응한다는 건 당신 안에 그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누군가 눈부셔 한다고 해서 빛을 줄이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당신의 성공을 불편해 한다고 해서 당신이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죠.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경계선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당신의 계획, 고민, 약점 같은 것을 알려주면 나중에 그것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너무 열려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감정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표면적이고 예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융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당신의 빛을 축복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느끼는 편안함과 따뜻함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진짜 친구는 당신이 잘 될 때 자신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당신의 성공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죠. 융이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을.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몇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겉으로만 좋아하는 척하는 수십 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질투를 느끼고 시기를 하고 누군가의 성공을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성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구나를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어요. 더 이상 무의식 속에서 당신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보내줄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모두 빛과 그림자를 가진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당신에게 투사될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내면의 싸움이지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니니까요. 거울을 보세요. 그 안에 비친 당신을 보세요. 당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당신이 견뎌낸 것들을, 당신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 당신의 빛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그 빛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빛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융이 남긴 글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 안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진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계속 빛나세요. 누군가 당신의 빛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건 그들이 아직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빛을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 밝게 빛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